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중학교 2학년 국어 제2차 시 대단원 문안을 끼는 개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제2차 시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운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대단원 문학이 눈에서 무엇을 배울지 함께 제2차 시에서 배운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시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소단원 1인 시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좀 더 되짚어 보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2차 시에서는 대단원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단원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들? 이 대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1대단원인 문학이 눈을 개관하고 뿐만 아니라 소단원이 있습니다. 이 문학이 눈의 소단원 첫 번째는 바로 뭐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얘기했어요. 바로 시의 목소리죠.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개관하면서 단원이 주안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2차 시에서 이렇게 하고 3차 시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본격적으로 시의 목소리 소단원의 작품인 첫 번째 작품 기영도 작가의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죠. 그래서 대단원 문학이 눈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 권선생 생생국어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는 천재교육 노미숙 선생님이 쓰신 천재교육 국어 2-1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어딜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여러분들 책으로는 페이지 12쪽, 여러분들 12쪽 보면서 들어가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며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죠. 1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며,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경우를 예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교에 예전에 출근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선생님 친구 이야기예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선생님 친구가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버스. 이게 바로 버스입니다. 버스. 친구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친구 이야기인데, 네, 버스. 그래서 이 친구가 버스를 타고 학교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한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 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요거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괜찮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 친구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 친구는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쪽에 있던 남학생이 계속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계속 남자애가 자기를 쳐다보고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괜히 설렜다 그럽니다. 그때가 지금처럼 봄이었어요. 봄. 밖에는 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꽃향기도 나고 하여튼 되게 설레는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자신을 쳐다보는 남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한테 이 여자애도 호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여자애가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배를 누르고 내리려고 하는데 남자애가 같이 따라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는 이제 되게 설렜던 거죠. 무슨 일이지? 왜 저 남자 나 따라오지? 이러면서 되게 걱정을 하면서 동시에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 남학생은? 네, 이 여학생은 자신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는 반면에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러 세우더니, 저기요, 옷에 뭐가 묻었어요? 라고 얘기했다 그럽니다. 결국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 왜 계속 여학생을 쳐다봤을까요? 네, 그 여학생이 계속 옷에 뭘 묻히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12쪽, 책 12쪽을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문학작품이 세계 또한 문학작품 속의 세계도 보는 이 그리고 말하는 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요 여학생이 같은 상황을 놓고서 남학생이 자꾸 여학생을 바라보는 상황을 두고서 여학생 입장에서는 요 남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야 라고 생각한 반면에 그와 다르게 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한테 저 옷에 붙어 있는 거를 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보는 이는 바로 서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말하는 이는 누굴까요? 그렇죠, 화자입니다. 대체로 시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속의 세계도 서술자가 누구이냐, 같은 갈등 상황을 보고서도 소설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또 시에서는 또 소설에서 남학생이 이야기하는 거, 여학생이 얘기하는 건 다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시 속에서도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작품 속의 세계가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설에서는 동백꽃이라든지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도록 하고, 시 같은 경우에는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 아니면은 고향, 백석 시인의 고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하는 이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많이 다름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들어가며 이야기를 마저 보면은 소단원 1에서는 말하는 이의 관점, 바로 이 말하는 이를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화자입니다. 말하는 이는 화자예요. 화자의 관점이 잘 드러난 표현을 중심으로 시를 감상할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에 따라서 작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화자의 말하는 이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 표현을 중심으로 시를 감상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보도록 할 것이고, 소단원 2에선 무엇을 배울까요? 그렇죠, 서술자의 관점입니다. 서술자의 관점을 통해서 소설을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 형상화된 세계, 문학 작품 속에 만들어진 세계, 혹은 문학 작품 속에 그려진 세계가 어떤 관점으로 전달되는가. 마치 여러분들이 아까 그 버스에서 있었던 일, 바로 요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의 소설이라고 본다면 그 버스 안의 세계는 어떤 관점으로 전달되는지, 여학생의 관점인지 남학생의 관점인지에 따라서 전달되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대단원, 문학의 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시를 수용할 수 있다가 여러분들 이 단원의 주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건 13쪽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13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의 목소리 단원에서는 두 작품을 배우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엄마 걱정. 또 여러분들 또 하나 뭐죠? 그렇죠, 백석 시인의 고향. 이렇게 시의 목소리 이 두 가지를 배우고, 그리고 소단원 2조 이야기 속 시선입니다. 이야기 속 시선에서는 동백꽃이죠. 누구?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그리고 엄마 걱정과 고향을 통해서는 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덧붙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학습을 통해서 말하는 이의 주목. 말하는 이 누구라 그랬죠? 화자입니다. 이건 어떤 작품을 통해서 배울까요? 그렇죠, 훈민가 누구의 작품?
정철. 정철의 훈민과 시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선택학습 두 번째로는 수필입니다. 수필. 그래서 요 수필에 대해서는 흑을 받고 싶다. 문정희 작가의 요 수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 목표를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나이 목표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한번 자율적으로 잠깐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여러분들 함께 13쪽 아래에 있는 나이 목표 세우기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나요,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 나는 네, 좋습니다. 이 단원에서 나는 문학 작품에 나타난 보는 이나 말하는 이 관점을 파악하여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선생님은 세워보았습니다. 문학작품에 나타난 보는 이, 말하는 이 관점. 여러분들 지금 13쪽 아래쪽에 나이 목표 세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작품에 나타난 보는 이, 말하는 이의 관점을 파악하여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문학 속 세계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생각대로 형상화되는지 함께 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 대해서, 대단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대단원을 통해서 말하는 이와 그리고 보는 이, 이들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작품 속 세계가 형상화되는지 살펴보는 것,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함께 학습 목표를 세워보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소단원 1, 시의 목소리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목소리입니다. 시의 목소리. 여러분들 교재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을 모두 넘겨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시의 목소리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학습 목표를 잠깐 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 14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작품에서 말하는 이, 보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시를 수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는 이나 말하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수용하는데, 작품 안에 형상화된 세계가 어떠한 관점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거나 또는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 속의 세계는 다르게 형상화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요 버스에서의 사례와 같이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거나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 속의 세계는 다르게 형상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표현, 그렇죠, 표현입니다. 표현을 중심으로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이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하죠. 14쪽 아래에 있는 요 시입니다. 다음 시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잠깐 여러분들 요 손동현 시인의 낙타 함께 잠시 스스로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읽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읽어보았나요? 요 손동현 시인의 낙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낙타의 혹,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관점이 드러난 표현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이의 관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시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인지 이야기해 보자.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말하는 이가 한 사람인 것 같나요? 아니면 두 사람인 것 같나요? 말하는 이가 두 명인 것 같나요? 한 사람인 것 같나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1년, 다음 2년, 3년, 끝으로 4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연으로 되어 있는데 작품에서 보는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연은 저런 등에 혹이 두 개씩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혹이 두 개씩이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낙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막을 터벅터벅 무겁게 따 예 이러면서 사막을 걷는데 혹이 두 개나 있어서 힘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3년을 보세요. 아니야, 이건 내 도시락인걸. 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도시락인걸. 타박타박 사막이 즐겁단다 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를 잠깐 정리해보면 낙타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낙타 사이의 대화 형식,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1, 2연 같은 경우에는 낙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저런 혹이 두 개나 있어도 힘들겠다라고 바라보는 반면에 아니야, 이건 어떤 걸? 라고 하면서 대화 형식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낙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낙타 이 두 존재 사이에 대화 형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대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일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연과 3, 4연이 말하는 이가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1에서부터 4연에 말하는 이를 한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도 해보고 싶어요. 내 도시락인 걸 같은 경우에서 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누군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까요? 그쵸. 여기서 나는 낙타입니다, 낙타. 아니야, 이건 내 도시락인걸. 낙타가 등에 있는 혹에 의해서 이 혹에 대해서 이건 내 도시락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1, 2연과 3, 4연은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때의 경우에는 1, 2연의 경우에는 낙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저런 등에 혹이 두 개씩이나 무겁겠다 얘 이렇게 낙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4연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3, 4연은 누구일까요? 그쵸, 내 도시락이야. 바로 낙타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낙타의 혹을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관점이 드러난 표현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죠. 누구일까요? 그렇죠. 두 개씩이나 터벅터벅 무겁겠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 혹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혹이 힘든 존재, 혹은 짐이 된다라고 느껴지겠죠. 두 개씩이나 사막을 터벅터벅 무겁겠다 얘. 이런 식의 말하는 이의 관점은 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을 일종의 부정적으로, 낙타의 혹을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도시락인걸 타박타박 즐겁단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혹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이 관점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1, 2연이 말하는 이 1, 2연이 말하는 이는 혹을 낙타를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3, 4연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사막을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상. 그쵸? 혹으로 인해서 낙타는 뒤에 있는 혹이 도시락이 되기 때문에 사막을 즐겁게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타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대화 형식을 통해서 말하는 일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1, 2연과 3, 4연을 이제 말하는 이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도 또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1, 2연과 3, 4연을 이렇게 다른 대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1, 4연의 말하는 일을 하나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낙타와 사람 사이의 대화를 상상하는 사람. 말하는 이가 만약 한 명이라면 1, 2, 3, 4연의 말하는 이가 한 사람이라면 낙타와 사람 사이의 대화를 상상하는 사람으로 하나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만약에 각각 다르게 본다면 사막을 걷는 낙타 그리고 그런 낙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작가를 대신해서 시 속 상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시적 정서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가 작가랑 다른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손동현 작가가 이 시를 쓴 사람인데 말하는 이는 작가를 대신한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낙타가 손동현 씨인가요? 그러니까 손동현 씨가 낙타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낙타라는 대상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작가를 대신해서 시 속 상황을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시에서는 낙타입니다. 결국 작가와 말하는 이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나타남으로써 시적 정서와 주제는 그냥 작가가 자기 생각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하는 이가 달라지는 것은 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으세요? 말하는 이가 달라지면 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시의 분위기 또는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 이 낙타 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도시락인 거에서 요 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바로 낙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 시에서는 대화 형식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도시락이 있죠, 도시락 여러분들, 도시락. 그래서 등에 있는 혹을 무거운 혹을 도시락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바로 발상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 그래서 대상이 바라보는 관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낙타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시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달라진다 그랬죠? 하나 뭐고요? 두 번 뭐고요? 그쵸? 분위기와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1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서 배울 시가 요거랑 또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많이 그리워요.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선생님을 많이 아껴주셨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할머니가 무척 그립다.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가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SNS로만 지금 전화를
그러니까 SNS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지금 연락이 끊겨서 가끔 그 친구의 안부가 궁금하다.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시의 목소리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단원 문학이 눈을 개관하면서 함께 이야기해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의 분위기가 그리고 시의 주제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쵸. 말하는 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는 이는 작가를 대신해서 시 속 상황을 전달하고 정서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동현 시인의 낙타를 통해서 말하는 이를 1, 2연과 3, 4연 다르게 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로 보는 경우에는 이제 낙타와 사람 사이의 대화를 상상하는 사람, 낙타와 사람 사이의 대화를 상상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1, 4연의 말하는 이를 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서 오늘 대단원 그리고 소단원, 문학이 눈 그리고 시의 목소리를 개관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천재교육 노미숙 선생님이 쓴 천재교육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였고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